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만물이 하나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와 하는 결국 같은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와 하가 원래 똑같은 건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가 하가 되기도 하고 하가 수가 되기도 하는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스타트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일간을 가지고 사주를 볼 때는 일간 하나로 오행적인 것 그리고 음양적인 것을 가져가지고 뭐 갑이다 하면 양행의 기운과 그다음에 목의 기운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 판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생각을 사유를 해보면 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수화 혹은 크게 봤을 때 어떤 것에 하나에서 출발한 어떤 그 존재 그러니까 하나에서 출발해서 나왔던 어떤 독특한 성향을 가진 뭐 이렇게 되지만 특별하게 갑이라는 것을 우리가 호칭하기 전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포괄적인 것을 이해를 하면서 가야만 식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 할 때는 기초를 할 때는 우리가 그냥 갑은 나무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처음에는 그게 필요하죠. 전체적인 그거를 다 아우르려면 일단은 하나하나를 따져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어느 정도 외워지고 나면 이게 처음에 할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개념을 가지고 가야만 나중에 이제 조합시킬 때 혼돈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연관성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냐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화하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작용하니까 얘들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어떠냐 하면 늘상 하나로 붙어 있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리하는 작용 관계성을 떼낼 수 없는 존재로 수화하가 항상 붙어 가지고 존재하죠. 그 과정에 수화하가 붙어 나갈 때 결국은 그 움직임 속에 목이나 금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 목이나 금이라는 것은 수화하의 모양새를 띠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고 또 따져보면 그러니까 목과 금이라는 것도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수화하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들은 전체적으로 수화하는 혹은 목과 금은 통틀어서 그냥 하나일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가운데 토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얘들을 어떻게 하냐면 각각 그 개별적 작용을 오행적 사행이죠, 그죠? 요 네 가지들을 보면 토 빼고 그 네 가지의 그 자체들이 개성을 가지면서 존재하게 해주는 일종의 매개 작용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토는 자기 자신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모양을 가지지 않고 이 수화하가 또 하나의 큰 일원이라는 이것들이 개별화해 가지고 각각의 개성을 띠게 하면서 존재하게 해주는 것으로 토가 그걸 맡아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쪼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할 때 이 안에서 하나의 음양, 하나의 태극의 움직임 속에서 얘들이 각각의 그 오행적 작용을 하려고 할 때 목은 목대로 금은 금대로 수는 수대로 하대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작용을 하려고 할 때 작용해서 이제 그 서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서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개별적 작용을 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얘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즉 행하기 위해서는 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자체에서 음과 양이 필요해 버린 거라. 그래서 음과 양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 오행하는 작용을 혹은 또 크게 보면 수화하가 움직이는 이 작용 또 조금 더 크게 보면 음양이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작용을 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요 안에 들어간 각각의 식간들이라 하는 작용에 의해서 얘들이 서로
생극이라는 것을 하면서 움직여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행하게 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수라는 것에서 예를 들면 수 안에서는 임수라, 개수라는 어떤 부호를 주어 가지고 얘들이 여기에 있는 나머지 이 화와 목과 금과 이런 관계들 혹은 하나의 양의 임수다 이라면 거기서 음과 관계 등 나머지 뭐 토의 음양 관계 등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이거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행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요거를 그냥 수라고 보고 그냥 수니까 차갑다, 물이다, 흐른다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얘들은 화하고의 관계는 어떻고 목하고의 관계는 어떻고 금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지금 임수가 되어져 있느냐. 임수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려 하는데 얘들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의 관계성이 여기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게 나중에는 내가 이제 하는 이제 사행도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네 가지의 요 목화금수가 움직이는 요 관계가 요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관계로 연결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결국은 사주 안에서 각각의 글자들이 어떤 작용을 하면서 얘들이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개별화된 식간들의 작용력을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작용을 하면서 움직일까라는 것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식간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요게 제일 어째 보면 책 지금 중간에 간지가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해도 끝이 없는데 참 언제 해도 어렵거든요. 참 어려워요.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선은 발생하는 것부터 조금 더 해보자. 발생하는 것부터. 그래서 이제 조금 데리고 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 하나의 큰 태극 속에서 이렇게 해서 수는 아래를 수라 두고 화는 위로 가니까 화를 위에 두면 수는 아래에 있다가 퍼져서 위로 갈라 하거든요. 위로 가려고 화는 모여서 아래로 수로 내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화는 수로 가서 수를 다 화로 만들고 싶어 하고 수는 화로 가서 모두 다 수의 기운으로 채우려고 하겠죠. 예, 그게 각각의 수와 화가 하고자 하는 제일 큰 일입니다. 절대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수와 화는 작용하는 겁니다. 대원칙입니다. 절대 수와 화는 상대 쪽으로 가서 수는 화는 수에 관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그거 이상 또 그거 이하도 없습니다. 아주 간결하죠, 그죠? 의미는. 예, 그래서 수가 화로 가는 거, 화와 수로 가는 이 동작을 계속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게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목과 금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목이라는 이 오행은 수가 화로 가는 이 동작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화로 가는 이 동작 속에 결국은 수를 화로 다 이루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 원래 수가 화로 갈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가 목이라는 게 화로 이렇게 가는 동작이라는 것은 결국 수가 화로 간 겁니다. 예, 됐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화가 수로 가려고 하는 동작은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금이 수로 간 것은 화가 결국 수로 간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전부 다 수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 모양이 된 겁니다. 이래도 됩니다. 화가 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게 금이라는 아니, 그거는 요 도중에서 이루어진 것은 금입니다. 화가 수로 가는 동작에서 이루어진 게 금입니다.
수가 하로 가는 것은 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결국 화는 네. 수가 이루어진 모양이고 그렇죠, 그죠, 그죠. 수는 화가 금을 타고 내려와서 이루어진 모양이고. 그렇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하나의 원칙, 하나의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수작용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수라는 이 작용이 결국 이제 이거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뭐 탈레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탈레스가 수가 만물의 이 근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양에서도 같은 논법이거든요. 수를 가장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수가 결국은 올라가서 올라가는 작용을 목으로 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수들은 쪼개서 올라갑니다. 통으로 못 올라가거든. 우리 요 물이 있는데 야들 통으로 이러면 올라간다니까. 그래 정발 안 나요, 정발. 그죠? 예, 정발하기 때문에 쪼개어서 올라가고, 쪼개어진 것들이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올라간 상태는 화가 됩니다. 그래서 화는 수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수 하나를 중심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산된 것은 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들이 확산되어서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게 금입니다. 너무 확산이 많이 되었으니까 한꺼번에 못 모으니까 요쪽에 좀 모으고 요쪽에 좀 모으고 해가 요렇게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저 되고 예를 들어서 밭 이렇게 논이 너무 넓어. 밭이 너무 커. 그러면 수확 요기 해가지고 볕단 요만큼 이래가지고 쌓아놓고 요기 해가지고 밭에 쌓아놓고 그지? 밭에 큰 논이나 이런 뭐 이런 볕단 다 쌓아놓 요렇게 쌓아놓잖아, 그죠? 왜냐면 얘들 한꺼번에 딱 묶어갖고 수확 못하니까 요래 볕단 요래 쌓아놓지. 이거 똑같거든. 이거 화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 세상에 확 퍼져가 있잖아, 그죠? 화는 끝없이 펼쳐져 있거든. 그러니까 걔들을 모으려 하니까 한꺼번에 다 모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한 무디기 모아놓고 또 여기 한 무디기 모아놓고 여기 한 무디기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진 게 금입니다. 그래서 금들은 항상 요렇게 모아놓고 요렇게 모아놓고 요렇게 모아놓고 해서 같은 종류들을 여러 개 생산해서 만듭니다. 개수가 많아진 거죠, 그죠? 수가 목으로 갈 때 똑같아. 개수가 많아진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래. 그죠? 땅에서 봄 되면 상나보에서 막 온갖 것들이 동시에 막 일어나잖아. 그래서 가치라는 단어를 많이 붙여요. 목이나 금은. 가치요? 가치볼. 그 비슷한 놈들이 많다 이 말이야. 비교 상대가 많다. 이놈이 비슷비슷한 놈들이 주름이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게 금이 되어버리죠. 화가 모여서 내려온 게. 그러면 모여서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들이 이렇게 모였던 거를 나중에는 다시 또 모으겠죠. 얘들을 요대로 놓은 게 아니고 다 걷어가지고 수확을 하면 한 창고에다가 요 안에다가 딱 이제 무디기를 다 넣어놓는 동작을 해서 모두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와서 수를 다시 모으는 개념으로 해요. 그때가 다시 수의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요 회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토가 뭘 하게 하느냐 하면 목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가 되게 하기도 하고 금이 대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 토가 다 하게 하기도 하고 다시 얘들을 모아가지고 요 창고에 넣는 것도 토가 또 하고 그거를 얘가 다 합니다.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 토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개별성에서 이 수들이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올라서 흩어졌다 모았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그거를 개별화시켜서 토각을 개별화시켰으니까 얘를 수라고 하자
얘를 목이라 하자, 얘를 화라 하자, 금이라 하자, 토라 하자. 그렇게 해서 얘들의 특성을 이제 이제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 개념이 제일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이런 설명은 안 어려운데 사주를 아주 실천하면 어렵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이제 요 상황에서 찾아보는데 수라는 것은 아까 음양이 있고 목이라는 것도 음양이 있고 다 음양이 있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음양을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을 보면 항상 순서는 양이 먼저 하고 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와 질로 나눠도 되는데 기질 이렇게 해서 하나는 기운으로 하나는 질로 이루어질 때 물질화되는 것과 하나는 기라는 거죠. 그 사물화되지 않는 뭐 이런 걸로도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려야 되면 큰 음양 크게 나누면 수화는 기가 됩니다. 이제 목금은 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라는 기에서 물질화한 것을 만드는 것으로 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물질화된 것으로 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가 다시 길로 질에서 기로 바뀌어서 화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질화되는 겁니다. 금으로.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물질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떤 그냥 쉽게 그냥 물질 기질기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의미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면 이제 좀 더 어려운 공부를 하면 이제 그걸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면 기질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음양의 비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음했다가 한번 양했다가 한번 음했다가 한번 양했다가 하면서 이 확산과 축소를 하는 이 동작과 같이 리듬을 타면서 이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확산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확산되었다 줄어들었다 이런 리듬을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움직임은 항상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쭉 나아갑니다. 예, 그게 우리가 사람마다 보면 장운동하고 똑같은 거지. 대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조금 하면서 가야지 이 가지거든. 안 그러고 평속으로 돼서 그 뭐라나 이게 고인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기운이 한 번은 응축되었다가 수축에 팽창됐다, 응축돼 수축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지 행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룰은 항상 그 상태로 가게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팽창과 수축을 하지 않는 게 토가 되겠죠. 이게 얘들을 조율하려면 얘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팽창 수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하면 이 아들의 움직임에 맞추어서 모양을 그냥 변경해 주는 것 뿐이지 자기 존재가 자기가 변형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 놓고 나면 이제 얘들이 오행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음양을 보태어서 이 운동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회전율을 할 거라는 거야. 그게 뭐냐? 이제 요 넣으면 되죠. 임수 한 번은 양이 되었다가 한 번은 음이 되었다니까 순서를 한 번은 양을 쓰고 한 번은 음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무토기토가 있어서 얘들은 관여를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가운데 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해놔놓고 얘들이 이제 이 수축 운동을 하면서 계속 그 수축 운동을 하면서 안에 이 자체에서도 음양을 줘가지고 수축 운동을 한단 말이지, 그죠? 한번 양, 한번 음, 한번 양, 한번 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음이 됐던 거는 다시 양한테 줘야 되고 양은 다시 음한테 줘야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얘들이 행하게 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임수와 개수 안에서도 임이 기고 예, 당연합니다. 예.
그렇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요렇게 회전하면서 이루어내는 그 특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하고 이런 것들로 붙여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한파 쉬고 합시다.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요 해봅시다.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이제 요라니까 얘들이 이제 그 이걸 갖다 순서대로 하게 되면 정관이 이제 이 순서대로 갑을 병정 이래 가겠죠, 그죠? 무기 경신 인계. 근데 만물의 근원은 순데 갑부터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없는 것에서 이제 탁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이제 근원에서부터 이제 그 모양이 이제 움직였다라는 개념으로서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이라 하고 갑의 작용을 통해서 이제 수가 아래 있다가 결국은 이제 나오는 과정을 만든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요 갑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순서대로 하면 대략 이런 순서를 갖고 이거를 동그랗게 붙여놓으면 예를 들면 이제 갑을 병정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무기경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갈 겁니다. 얘들을 이제 펼쳐 놓으면. 근데 요거는 전반적으로 좀 더 입체적인 그 작용에 가깝기 때문에 순서적인 것의 의미는 이렇게 되지만 어떤 공간적인 모양, 이게 크게 어떤 공간을 형성하는 거는 요게 좀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거는 평면적인 형태로 모아하는 거죠. 요걸 한 덩어리씩 하면 오행들이 순행하는 모양으로서 자리에 매김하니까 서로 간의 관계로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요 모양이 이제 오행되는 거죠. 요 과정이 그래서 요거를 요 모양에 도표하고 지금 쓰는 거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거는 그냥 카토 음수를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육친을 했듯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생극이 발생한다고 했거든, 그죠? 요 생극이 발생함으로써 상호관계에 영향을 줘서 요 얘들이 이렇게 행하는 관계를 유동적으로 가게 하는 이 작용을 이제 사이클을 돌려내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가 생극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하는 모양으로 작용하게 되는 오행의 작용이고, 요거는 그러면 생하는 작용, 그러니까 발생이지, 발생. 이제 그 형성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그죠? 요거는 서로 간에 생극으로서 서로 행하는 작용이지만, 얘는 발생하는 작용이었거든. 오행들이 각각 이루어지는 관계가 된 거지, 그죠?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이루어지는 거. 이제 그것들의 도식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평면화 해놨지만 사실은 굉장히 입체적인 건데 그냥 평면화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거는 상당히 1차원적으로 이렇게 그냥 돌아간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할 때에도 생극이 발생하니까 그 생극에서 음양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넣는 거죠. 하나의 오행을 이렇게 묶어 놓고 이렇게 묶어 놓고 오행을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이렇게 묶어 놓고 생극의 모양을 각각 다르게 해서 이제 하나는 그러니까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음양으로서의 짝을 짓는 관계로 그 생극을 함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작용력을 다르게 해서 이제 행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것은 짝을 지을 때 기토하고 지으니까 갑기압 이렇게 지으니까 얘들은 일로 가게 해서 금을 질이 기로 다시 돌아가는 작용하겠죠, 그죠? 음이 양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기토가 경으로 가고 경이 다시 신금화되어서 다음 단계로 가면서 다시 요 반대쪽에 있는 거하고 짝을 짓고 다시 밖으로 나가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순행하면서 아까 요렇게 펼쳐놓은 모양이 결국 이제 요게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또 하나가 음이 안으로 밖이 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개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들어가는 모양으로 순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을 받으면 발생하게 되고 발생하면 다시 극을 하게 되는 모양으로 생극이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요거는 이제 행하면서 움직이는 모양이 되더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 특성도 또 요 특성도 다 가지고 가야만이 결국은 식관들 즉 오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어떻게 해서 자들이 이루어졌고 발생되었으면서 작용을 어떤 작용을 할 건가를 이해를 하게 된다는 이제 큰 기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설명을 보태 볼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육친적 작용, 육친을 설명할 때 요 부분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요거 가지고서 특성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죠.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좀 이따 교재를 보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보태 보면 결국은 개수라는 것으로 끝 마지막에 수가 이루어져서 그 수의 범주 안에 있다가 개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즉 화로 가려고 하는 이 동작, 펴져나가려는 이 동작을 통해서 간목이라는 모양을 이루어내 버린 거죠. 그러면 갑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즉 요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돼 버리면, 갑이 있다 하는 것은 개수라는 것이 있다라고 전제가 되겠죠. 역으로. 그죠? 그래서 갑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개수가 모양을 바꾼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서 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수생목 이렇게 가려고 이런 동작이 양이 양을 보고서 생을 하는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가 다시 길로 바뀌어서 가려고 하는 동작에서 중간이 빠져버린 거죠. 그죠? 빠져버렸기 때문에 임수가 갑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어떤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라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맡아서 하는 그 작용의 어떤 주가 되는 것은 수로서의 그 존재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으로 자기가 존재하게 되고, 반대로 앉아 병화라는 것도 양이라는 그 존재로 항상 자기가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갑으로 가는 이 동작을 함으로 개수가 하로 가려는 이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갑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은 늘상 필요로 한 게 얘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얘가 있어야 자기가 됩니다.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과 양이 하나의 개체 안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이제 자리하면서 오행이 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을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 존재가 있어야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개수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 임수가 있어야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완전한 수오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의 짝이 되는 거죠. 그죠? 요 존재가. 수 안에서 음양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까 우리가 태극하고 똑같은 그런 작용 하거든요. 얘들도 두 개가. 그래서 하나가 소멸하려면 하나가 나와서 그거를 유지시키려 하는 거하고 막 똑같아요. 이게 음양이. 그렇게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을이 희생을 하고 나면 갑이 또 생기게 돼요. 이 자연에서는. 을이 뭐로 해서 갑을 만들까요? 조금 어렵나? 을이 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을이 갑을 만들거든. 갑을 만드는 게 이상하지. 근데 일단은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을이, 그럼 다시 돌아가. 을이 원래 뭐지? 을이 뭐지? 을은 수가 갑을 타고 을로 와 하루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하루 가기 위해서 자기가 확산되고 퍼뜨려지는 수잖아. 그쵸 수죠.
아까 우리 그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네네. 을수거든요. 을이 수니까 을이 원래 수인데 수가 목으로 바뀐 게 갑이었잖아. 네.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해야지 다시 간목으로 해줄까요? 간목을 만들어줄까? 간목으로 갈까요? 응? 그러니까 일로 가야지. 간단한. 오, 그래야 다시 여기로 가야 야를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것은 금을 이루어야 다시 자기가 목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금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을은 금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금이 있는 을과 그렇죠. 구조에서 엄청난 차이가 되겠죠, 그죠? 이거 관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떠나서 이거는 육친이니까. 저 글자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 그죠. 그럼 경금이든 신금이든. 그런데 이제 그를 구분하겠죠. 왜냐하면 음은 양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을 이루겠어요, 경금을 이루겠어요? 경금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라. 자, 신금은 갑을 이루는 이걸 퇴가닥 디비난 겁니다. 네. 그러면 화가 수가 내려와 가지고 금이 된 거잖아요. 화가 원래 수인데 네. 수들이 흩어졌으니까 화가 된 거라. 우리는 화가 팍 됐으니까 걔들이 수가 모인 거지. 수가 이제 모여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 볕단처럼 금이 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금은 경금은 화가 모여야지 경금이 되겠죠. 그러면서 신금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야. 볕단을 일단 쌓아놓고 창고에 넣어야 신금 이제 되니까 그 병이 신금화되는 이 작용에 하지만 신금은 결국은 나중에는 요렇게 생을 받았지만 신금이 다시 얘를 이루어 줘야 되잖아. 경금은. 경금을 이루어 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목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목과 금의 음을 가는데 음은 반대편 기운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 그래야 다시 자기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간목은 금이 없어도 그냥 자체로 가치가 있는데 자체로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수라는 것만 있어도 되거든. 개수만 있으면 화도 필요 없어요. 간목은 사실은. 간목은 개수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수가 금이 있어야 가치가 더 있다. 가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반대쪽 기운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금도 갑이나 갑도 경금이나 이렇게 반대쪽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간목도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그 작용력, 그러니까 을로 가려고 하는 작용력. 금은 경금은 신금으로 이 작용을 가려 하는 게 반대쪽 음양이 다른 존재가 있어야 요 다음 단계로 가기가 쉬워져요. 뭐 좀 이해가 되죠.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작용을 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반대쪽 기운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양으로서 자기를 다른 모양화 시키는 것으로 반대 기운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반대 기운을 수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간목 같은 경금이 있어야 을목이 되고, 그리고 수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 열로 갈 수 있게 하는 거라. 얘 때문에 열로 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유를 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장작으로 쪼개는 거지. 이거 도끼로. 그럼 간목이 한 덩어리로 있다가 쪼개지니까 가지가 뻗는 거야.
을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지가 장작이 쪼개지면 불이 더 잘 붙어. 쉽게 얘기하면 화가 불이 더 잘 붙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가 원하는 것은 목에 머무르고자 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죠? 그리고 지는 여기로 가려는 거지. 얘는 여기로 가려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려 하니까 얘가 간목이 수 가지고 가만 있는 거 좋아하겠나?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반대쪽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반대쪽 기운이 없으면 만물이 태동하지 못하거든요. 탁 움직여서 막 역동적으로 가는 작용인데, 근데 반대쪽 기운이 너무 많이 세버리면 이 기운은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에도 반드시 금이 필요하거든요. 금이 있어야 얘들이 그 자극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려는 에너지를 삼는데, 그게 이제 극의 작용입니다.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극의 작용인데,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이거 설명만 들고 나중에 책을 보면서 하면 되니까 이 설명이 더 중요하거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개수가 갑을 타고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제 개수가 이제 목의 모양으로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모양을 갑처럼 하고 있는 거라, 처음에는.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수라는 것은 저 심연에 해도 되고, 아주 엄한데 어두운 데서 수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바글바글 막 모여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병화는 흩어지고 정화도 흩어지지만 임수나 개수는 수기 때문에 아래에 이렇게 막 찌새끼처럼 모여 있단 말이야. 굴에 깜깜한데 모여 있어. 그래 갑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인 거라. 그때 나올 때 얘들이 이 개수는 원래 흩어지려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수는 정지에 있으려고 얘가 흩어져야만 수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워도 개수라는 것은 임수를 벗어나서 움직이려는 기세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 개수는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움직일 때 갑자기 얘들이 흩어지기는 어렵단 말이죠. 수가 갑자기 팍 흩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화가 되는 거하고 같잖아요. 순간적으로 확 흩어지는 거 화가 되는 거하고 같거든요. 근데 자연에서는 갑자기 겨울에서 갑자기 여름으로 팍 이렇게 되게 되면 완전 이건 대혼란색이고 폭발이 생긴단 말이거든. 그래서 수나 화가 같이 순간적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이유가, 사주에도 이제 그런 구성이 되는 거죠. 정계충, 병임충, 자오충, 사해충, 이런 것들이 다 수화가 갑자기 만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소멸하겠어요? 또 있다 아닙니까? 금도. 오래. 질이 소멸하네요. 그렇죠. 물질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엄청나 심각하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 같잖아. 우리가 이거 만지고 뭐 이래 지금 하고 이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기운만이 존재하는 걸로 가지 없어져 버리죠. 그게 이제 이 수화가 교전할 때 그 사이에 이 목이 받아서 그 물질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갑이 생긴 거지, 그죠? 그때 뭐가 관여하느냐 하면 토가 관여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물질을 만드는 거는 음이 하겠어요, 양이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기토가 음책이고, 야는 물질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질화시키는 과정에 음이 관여를 한다, 기토가. 그게 관여하면서 물질화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라는 것은 형체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안 보이는 거야, 이거는. 그죠? 기운만 있는 거지.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맛도 없는 거라 말이죠. 그러면 걔들이 기라는 그 토의 그 질을 받아서 형질이 있는 것으로 그럴싸하게 이렇게 목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목은 결국은 뭐라는 소리지? 그래. 우리가 아는 목은 다 토야. 그래서 물질화된 것으로
기토가 수를 가지고 나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가 수를 가지고 수를 품고 수를 넣어서 목의 형체로 나오고 얘들이 토가 화로 이제 수를 갖다가 넘겨주기 시작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기토는 이 목을 벗어나지는 못한단 말이야. 봄에 태어난 기토다. 목이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되겠죠. 가을에 태어난 기토다. 그럼 금이 있나 없나? 금을 어떻게 쓰나? 그로 자기 모양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월부터 해가지고 축, 인묘 이렇게 가면서 목기가 형성되는 그 계절에 기토들은 기토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 목으로 해석하는 게 가깝다. 이게 해도 틀리지 않는단 말이죠. 목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기토로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났는데 금만 가득 있어. 그럼 이 사람 지정신 아니다 소리잖아. 자기가 해야 되는 거는 뭘 하고 있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제 이 목이 가지는 모양의 여기서 올라가는 요 단계가 가지는 특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개수일간인데 갑목이 없어. 갑목이 없단 말이죠. 그죠? 갑목이 없고 선생님은 을목만 있는 거야. 그러면 개수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되거든요. 개수가 선생님은 개수로 태어났으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을목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루 가기가 더 쉽죠. 반대잖아. 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타고 가서 어디. 그렇죠. 원래대로는 갑을 타야 내가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할 일이 있는 거지. 할 일이 있거나 또 편안하게 돼요. 편안하게 되는. 근데 을이 한 단계를 뛰어넘어.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 그렇죠. 순차적으로 가는 목적이 아니야. 단지 화해가 가까워 간다 그러지만 개수는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 안정적 모양을 가지기가 어려워지잖아. 그 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토도 이제 그 작용을 하면서 일단은 갑이거든. 왜냐하면 여기서는 갑이 우선해서 개수의 모양을 이루어낸 것을 지금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갑을 통해서 개수가 이제 존재해야 되잖아. 원래 순서대로 하면. 근데 나는 단계를 뛰어넘어 있잖아. 을로. 그죠? 그러니까 개수는 자기 모양을 갖추기보다는 이 을의 모양으로 갖추는, 그러니까 즉 목이라는 것을 우선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갑이 있다면 갑이라는 것은 곧 나다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요 단계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수는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목적하는 바에 더 접근하기 좋은 글자는 이 글자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얘는 화로 가려는 이 성향 때문에 개수가 자기가 가지는 목적이 비록 화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개수가 확산이라는 것을 더 많이 하게 하는 동작을 해보니까 개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수가 을어보면 우리가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표현은 좀 노고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음이 바로 음을 본다는 것은 대략 그렇게 노고로움이 따르게 돼요. 순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노고로움이 있거든요. 단계를 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작용에서 개수가 을을 볼 때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예를 들어서 목과 을이 두 개가 있다 하면 개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순차적인. 순차적이기도 하지만 개수가 목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구나. 많죠. 완전한 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개수라는 것이 이제 자기 존재는 없어진 거예요. 수로서의 존재는 없어진 거예요. 화해가 깎거나, 그러니까 우리 그런 오행으로 목이다 보는 건데 목에 다 흡수가 돼 버렸죠. 수건을 물을 넣는데 수건은 너무 많이 된 거라. 그래 물이 쫙 흡수가 돼가지고 이것은 수건인가 물인가. 물량은 적고 목이 많아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가 가지는 고유의 만물을 적시면서
내가 윤해가지고 가는 어떤 그 적셔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나 성정이 목이라는 것으로 전부 다 바뀌어 버린 거지. 그래서 적시고 나가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작용력을 영향을 미치고 하려는 것이 잘 안 된다는 소리가 되고, 그거는 전부 다 목에만 따라가는 모양으로 돼버리는 거라. 목이, 그래서 목이 일로 가자 이러면 원래, 그러니까 이 이제 이거는 좀 다른데, 개수가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이 목을 통해서만 자기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개수는.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교통수단이 없네. 이런데 목이 일로 가자 하면서 무릎 끌고서 쭉 이렇게 가는 게 간목이란 말이죠. 그죠? 이쪽으로 갑시다 이러면서 개수가 목을 따라가 쭉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데, 개수가 목이 없다는 것은 개수만 있고 수만 있고 목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갈 방향성이 없다는 거하고 같은 거라. 근데 갑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는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걸 뜻하고, 을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려는 방향성이 좀 흐트러졌다. 그렇죠. 여러 갈래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간목이란 게 변하면 갈래를 치기 때문에 을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목이라는 게 을을 본다는 것은 가지를 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다 하면 개수가 목에 전부 다 묻어서 갈래길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했냐고 살아가는 게 너무 자기가 근사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 사람이 되겠지. 예.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얘가 일로 가게 된 거죠. 이 수가 변화해서 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을이 이제 맡은 것은 뭐냐면 간목으로부터 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들은 을은 쪼개어 나가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간목은 수를 갖다 자기가 안에서 넣어서 하나의, 원래 여기서 수가 많으니까 묶음을 좀 다발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간목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힘차게 올리는 동작을 하려고 하는 게 갑의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던 거를 순간적으로 당겨가지고 위로 확 올리려고 하는 에너지 때문에 순간적인 그런 수기를 당기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 갑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가 덩어리가 크고 광활하게 그 수기를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 이게 음이 양으로 가기가 이 하세월이다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묶어서 좀 올리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얘를 분산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것을 술을 많이 머금고서 올라가려는 농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둥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비유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걔들이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얘들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수는 제일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 물질 중에 제일 무거우니까 올랐다가 무거우니까 얘들을 갖다 이제 분산시키면서 올려내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게 을인 거지. 그러니까 을은 수를 가볍게 하는 거지. 그죠? 수의 무게를 드러낸다고. 그래서 그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있는 금과 이별하기 시작하는 거라. 얘들은 내려올라가기 때문에. 이 다소로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도 좀 들어보세요. 재밌지? 생각하고 많지? 네. 사행도 하면 이런 거 공부합니다. 이래가지고 사주가. 수가 을로 가면, 갑을 통해서 을로 가면은 그 갑의 저 목에서는 이제 금을 배제하죠. 배제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수의 입장에서. 그렇죠. 수 입장입니다. 이거 을은 다시 이쪽으로 가면 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까지 수가 따라와 가지고 이까지 화로 가려는 동작에서는 금을 들고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 금을 버린단 말이에요. 금을 다 버려. 이미 요소부터 목이 되기 시작하면 금을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금을 다 버린다고. 실제로 하면 언제부터 버리냐 하면 요때부터 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금을 이제 버려요. 금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다 그 볏집단을 다 만들어 갖고 다 했던 것들의 모양새가 이때 가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개별화 되어서 요래 요사가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제 다 없고 전부 다 압축된 씨들이나 종자들만 모아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올라타면서 이제 을화되기 때문에 수들이 이제 확산된 모양이 을이 됩니다. 수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한 거죠. 요래 쪼개지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수들이라는 것은 이 계절에 이 을이 자꾸 움직이게 되면 수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죠? 금도 이제 다 날아가고 금도 없어졌고 다 녹았다 이래 되거든요. 금들이 다 수에 의해서 다 녹아가지고 그 무게감이 가벼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수를 따라 수를 통해서 금들은 녹아 있고 수들은 모여 있지 못하고 이제 분산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요때부터가 돼요.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임수라는 게 수가 임수라는 게 여기부터는 다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싹 소멸하기 시작해요. 임수라는 건 수가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 모여 있는 상황이 이제 쪼개졌기 때문에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임수는 원래 성향이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다 무게를 주고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향인데 그 내려가려는 성향이 위로 올라가려는 이 성향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기운이 소멸한다는 거죠, 그죠? 목의 질 때문에 음의 가장 내려가려는 기운이 이때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을이 병화로 가려는 동작으로 인해서 결국 수들이 화로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을이 있고 개수가 있다 이러면 병화를 보면 을이 있고 개수가 있는데 병화를 봤다 하면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 그렇죠. 목적이 있다 해도 됩니다. 그거는 목적이 되거든요. 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해도 되고, 그는 을의 목적입니다. 그럼 개수의 목적은 간목이고. 그렇죠. 순서대로 하면 간목이죠. 예, 간목이고 어제 큰 틀은 개수가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이 재에 자기가 확산되어 버린 거예요. 내 존재는 없고 활화된 거예요. 을목이 그거를 만드는 거야. 을이 예를 들어 선풍기 틀어가지고 물 이런 묻은 거 바닥에 우리 물 청소했는데 선풍기 트는 거하고 비슷하거든. 그럼 개수가 바닥에 묻어 있다가 선풍기 틀어가지고 문 열고 햇빛 들어오고 이래가 하면 금방 바짝 마르잖아. 빨래 우리 넣은 거랑 똑같아요. 목에다가 늘어가 태양 밖에 이래가 늘어나는 거 똑같이. 그럼 완전 개수의 성정은 없는 거지. 그렇지. 개수의 성정은 없어진다고. 흙에 따른단 말이야. 이 목화에 따라가 버리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는 처럼 행동하는 그렇죠. 화처럼 행동하는 거라. 개인데 환 줄 알아 자기가. 그러면 개수의 성향이 두드러지진 않겠네요. 달라져. 개수는 그래서 그 기운으로서는 가장 형체가 없잖아요. 그 자기 존재의 그 기로서 다 이게 두 개가 됐다니까 그 기로서 자기 형체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 화가 많을수록 그렇게 자기 형체를 못 가져요. 그런데 수가 강하면 자기 형체를 유지해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수의 형체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화만 많으면 개수가 자기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한 줄 알아요 계속. 그럼 화가 없고 목금은 있다. 그러면 화는 없다. 개수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목을 통해서 자기 모양을 갖추려고 하겠죠, 그죠? 모양을 개수라는 것은 계속 흩어져서 어떤 걸 적실하는 그 윤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개수의 성향이라 했기 때문에 그 장을 통해서 목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겠죠, 그죠? 목 성향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개수가 출발해가지고 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통해가지고 자기 모양을 확산시켜 나가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병화와 이제 마주치게 되니까 을은 수가 확산된 모양을 비유하고 을은 그래서 가지마다 쪼개어지고 수를 담은 어떤 물질화된 어떤 그 모양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들은 결국은 기운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꽃을 가지마다 꽃을 피우게 돼요. 그게 최종적으로 수가 올라와 최종적으로 터져 나가려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게 화가 되고 병화가 돼요. 그래서 병화를 꽃으로 비유해도 되거든요. 탁 이렇게 펼쳐졌다는 거죠. 태양 같잖아, 그죠? 탁 꽃잎들이 펼쳐지는 태양 같거든. 그런 기운으로 확산된 모양이 병화가 되고, 병화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냐 이러면 목이 필요한 거. 그렇죠. 왜 그러냐, 병화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은 수에 대한 작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겠죠. 요 아래에 있던 것을 끌고 와서 전부 다 화로 만들어 버려야지라는 습성이 있어요. 임수는 반대로 모두 끌고 내려와서 전부 다 수로 만들어야지 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 개수는 올라가서 전부 다 내가 정복해야지, 화를 정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고, 정화는 전부 다 내려와가 수를 갖다가 다 정복해야지 하는 것으로 두 개를 딱 가지고서 수와 화의 상호관계로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복하자면 사실은 짝을 맺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수는 병화와 정은 인수와 짝이 되는 거예요. 식간에서는 정임한만 있지만 큰 음약에서 보면 병계와 그다음에 정임은 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를 밀고 당기고 하는 작용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그래서 병화는 반드시 목이 있어야 수를 편안하게 당겨올 수 있어요.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목이 없는 상황에서 수를 당겨올라 하면 개수가 태양인데 목이 없어. 그러고 땅바닥에 물만 철푸덕 이렇게 뿌려졌어. 그러면 수가 병화를 많이 봤다, 병화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마르기만 할 거예요. 정발만 할 거예요. 거기 모양도 없어. 우리가 몰라. 날아간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죠? 그런데 목이라는 게 있다면 뭐 목 형태대로 어떤 그 물질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들은 반드시 모기를 통해서 자기 존재도 뭐 하지만 현실적 가치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을 통해서. 그런데 병화만 보면 쟤를 바로 봤잖아. 예를 들면 개수 입장에 쟤를 바로 보면 현실적 가치의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이상만 자꾸 쫓는 거예요. 병화만 있다면 그런 모양이 되죠. 병화는 목이 없으면 물질화된 것을 가지고서 이 관성이라는 그 수를 응용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개수라는 것을 항상 내한테 올 거라고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이거든. 그냥 명예십은 높은데 개수니까 명예십, 개수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다 따라올 거야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명예심은 높고 강한데 현실적인 작용력은 부족하잖아. 현실을 움직이는 거는 갑이거든. 병화들은 목이거든. 목이거든. 그래서 병화는 목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적인 가치를, 수라는 것을 움직이는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들은 목을 가지고서 이상적인 것을, 자기가 이상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바탕을 삼아요. 그래서 갑이든 을이든 대략 목기가 있어야 병화들은 오는데, 갑이 있으면 개수를 좀 더 원활하게 당겨오겠죠. 우리 지금 요 조합을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을은 반대로 요거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화가 원하는 건 어째 보면 이렇게 조합해서 이걸 당겨오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관이 이쪽으로 가면 너무 흩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해가고 병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를 볼 때는 반드시 이 사람 목을 어떻게 쓰는가를 봐야 이 직장을, 관이니까 직장을 어떻게 하는지, 또 자기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가치를 볼 수가 있다. 예. 오늘 요 반쪽 대략하고 다음 시간에 요 하면서
예, 재밌지. 오묘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나머지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유튜브 다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김쌤 목소리로 그걸 많이 받는 모양이다. 이해를 잘하네. 근데 볼 때마다 새로워졌어요. 그렇지. 볼 때마다 또 깨달으면서 또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볼수록 이거는 그래.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예, 자꾸 명상도 하고 이 생각도 많이 하고 이래 자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자기 머릿속에서 그 이해하도록 자꾸 생각해보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그 원리를 그런데 일단은 사주를 보면서 사실 해야 되고 사주를 많이 안 본 상태에서 그냥 생각만 하는 거를 좀 협소하거든요. 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사주를 보면서 사실은 요 도식을 요게 좀 되면 이제 저하고 같이 사주 보면서 요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다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앞에 육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친으로 격을 하거나 구조를 봐는 기본적인 그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육친은 그거대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관계성이나 요것 때문에 요렇다 하는 거는 요거가 이해가 되어야 그 관계성을 맺고 그 관계성의 해석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하고 나면 식간 12지를 좀 하고 나면 저하고 사주를 보면서 서서히 사주를 보면서 이제 말을 붙이가는 연습을 조금씩 하면 재밌습니다.